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군인들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고 청년들이 보면은 좌절하지 않겠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뜬금없죠.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닐까요? 본인을 빨리 대선 주자급 반열에 올려놔야 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엄청 춥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봄은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날씨는 엄청 추운데 지난번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나와주셨을 때 아주 그 영상이 뜨거워가지고 앞으로 좀 자주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뭐 개인적 도리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접견한 후에 메시지를 냈고요. 또 당이 분열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가달라.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글쎄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2030 청년들은 사실은 영화나 무슨 책에서나 보던 얘기지 갑자기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군인들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고 선관위도 포함됐습니다만 그런 거는 청년들이 보면은 좌절하지 않겠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을 거고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헌재 구성이 편향돼 있다고 치자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안 했으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추천목 중에 야당목 2명만 제외하고는 다 바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7대 2가 되는데 그걸 갖고 그럼 절대 다수가 본인 내지는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에 의해서 추천되는 재판관들로 구성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중간에 망쳐버린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또 아는 분도 많으시고 사정도 많이 아시니까 과연 민심을 따라가는 쪽으로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대선이 확정이 되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대선 후보가 방향을 좀 잡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렇게 어떤 권력을 쥐게 되는 사실은 당이라는 게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은 그 사람이 당무 우선권이 생기잖아요. 대선 후보에게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을 하면 또 그쪽으로 싹 확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전제는 어떤 대선 후보가 선출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몰아치기로 벼락치기 공부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죠. 그러면 미리미리 민심을 좀 살피고 민심과 같이 하는 민심과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민심과의 동행. 아니 근데 저도 과거에 벼락치기 가끔 해봤습니다만은 또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도 잘 봤던데. 통합앱으로도 우리 보광행님께서 80학번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을 박차고 거리에서 피 흘리며 계엄령에 항의해야만 했던 과거를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계엄령을 겪었던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80학번을 아는데 왜 79학번은 모를까요?
1년 차인데. 그러니까요. 예, 참 윤 의문이 대통령이 남습니다. 79학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기일을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변론 재개를 해서 이제 오는 10일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뭐 정치적 공격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거세지고 있고 이 일련의 흐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선고 연기는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적어도 며칠 전에 아니면 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선고 전날쯤 기일 연기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2시간 전에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 적어도 일주일 전 아니면 뭐 그 전후로 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하고 합의된 바에 따라서 물론 의견이 갈릴 경우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래서 이 결정문을 쓰잖아요. 이른바 판결문을 쓰잖아요. 그 작업이 끝마쳐지면 이제 선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제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 작성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리고 합의가 성립이 안 됐으면 합의가 성립이 안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 다른 의견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재를 하면서 내보내니까요. 그 참 통상적으로는 없는 일이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좀 추측을 해보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잖아요. 근데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회의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국회 내부적으로 어떤 의결 절차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지막에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선고 연기가 됐나?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 추천목 3사람 중에 2사람만 임명하고 1사람 임명을 안 한 거를 국회에 대한 그 재판관 추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비교적 심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연기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매우 좀 이례적이긴 하나 절차 문제 관련된 부분이 좀 짚어질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대권 도전을 뭐 사실상 선언이라는 말로 많이 하던데요.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에 임하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뜬금없죠. 왜냐하면 대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일정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선 출마 선언을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출사표라는 얘기가 삼국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나가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뭐 어떤 충성심 내지는 이 전쟁을 왜 이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모시던 왕한테 그때는 뭐 나름대로 다 황제라는 칭호를 썼습니다만 그 올린 글 자체가 이제 출사표고 그래서 대선과 같은 큰 도전을 할 때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표현들을 기자분들도 많이 쓰는데 근데 문제는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뭐 1차, 2차 북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그 촉 나라의 내정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내부부터. 그렇죠. 본진을 튼튼히 한 다음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개혁신당이 시끄럽잖아요. 뭐 가처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어떤 결과가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본진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거는 이상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참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뭐 살짝 좀 조급해 보이고 뭔가 좀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새인 거는 그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만 알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본인을 빨리 대선 주자급 반열에 올려놔야 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정치적인 이유 말고 다른 사정이 좀 추측된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본진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가처분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제 법원에서 뭐 금주 아니 뭐 차주에 아마 결정을 내릴 걸로 봅니다. 원래 가처분은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니까요. 지금 허은하 당 대표에 대해서 뭐 당원 소환제 그리고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법을 준용해서 절차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그거야 뭐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절차적 흠결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소환 투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확실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절차적 흠결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만 당원 투표 결과를 중시할 건지 뭐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글쎄 그게 원래는 선관위에게 위탁해서 K 보팅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원 투표 말씀하시는 당원 거죠? 투표를 근데 선관위에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제가 듣기로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실시된 당원 투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허은하 대표의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긴 한데 김용남 의원님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더 자세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